안녕하십니까? 한국 CSR 연구소 안치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국 CSR 연구소란 명칭의 CSR에 들어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란 말의 약자입니다. 사회적 의제이자 기업의 조직 문화이고 또 거버넌스이기도 하고 경영 시스템이기도 한 CSR은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최소한의 책임으로 이행했다면 그 책임 이행 수준을 넘어서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CSR을 숫자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입니다. 1987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는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은 이후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살펴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근간이 됩니다. Our Common Future,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이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참으로 실감할 수 있는 언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가 하나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자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본질적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구를 피조물의 한 종류에 불과한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위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생태계가 무너지고 다른 생명종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류 자체도 다음 세대의 번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지구 자체는 우리가 여러 차례 대멸절과 빙하기를 겪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구 자체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푸른 별로 알려진 우리의 지구가 생명과 번영이 넘쳐나는 별로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뿐인 지구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세계가 서로 보완하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는 상황이 21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진 풍경입니다. 지구는 하나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CSR은 인간의 역할을 기업의 책임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로 들어가면 더블 버텀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블 버텀 라인이라는 것은 통상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서 많이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여기서 더블 버텀 라인은 성과라는 의미를 뜻하는 회계 용어입니다.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념으로서 애초에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을 설명할 때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이 더블 버텀 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데 이러한 더블 버텀 라인을 기업 자체를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보는 관점들도 생겨나면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여러 영리 기업에서
DBL, 더블 버텀 라인을 CSR, 기업의 사회 책임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개념은 기존의 경영학에서 기업을 정의할 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편협한 규정을 벗어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더블 버텀 라인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 2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버텀 라인과 연장된 개념으로서 트리플 버텀 라인, 세 가지 사회적 성과가 CSR을 설명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블 버텀 라인을 조금 확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더블 버텀 라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에서 먼저 거론한 개념이지만 영리적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는 범용 논리로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더블 버텀 라인이 경제와 사회라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경제 외의 사회 환경 성과를 또는 경제적 책임 외에 사회 환경적 책임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개념입니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트리플 버텀 라인을 경제적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얘기할 때 경제적 책임에 있어서는 순수한 재무적 책임을 뺀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경제적 책임을 한정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 논의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CSR을 얘기할 때는 넓게 그냥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경제적 책임은 경제적이고 재무적인 가치 창출, 지역사회, 그 다음에 공급자 관리, 서플라이 체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형태에 관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사회적 책임은 제품 책임, 그 다음에 노동, 인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환경 책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시피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재활용 등등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적 책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CSR이 본격화하기 전에 추진한 환경 경영 같은 것들은 이 트리플 버텀 라인에서 환경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사회와 노동, 인권, 제품 책임 등을 함께 이행해야 된다는 논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죠. 트리플 버텀 라인, 세 가지 성과를 뜻하는 말은 지금은 ESG란 개념으로도 발전하여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ESG 또한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영어 약자를 딴 ESG는 보시다시피 경제적 책임 대신에 거버넌스를 대신 집어넣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세 가지 성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영어 말이긴 하지만 대체로 적절한 한국어 번역어가 없다고 보고 통상 요즘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종업원이라든지 공급자라든지 이러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유의미한 관계와 협치 구조를 만들면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란 말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트리플 버텀 라인을 ESG, 환경사회 거버넌스 성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으로 설명한 CSR이었습니다. 이제 4를 가지고 CS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는
기업체의 사회공헌 담당자나 CSR 담당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널리 알려진 CSR 설명법인데요. 캐롤의 CSR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4단계 설명법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피라미드를 보시면 제일 밑에 경제적 책임이 깔려 있고요. 그 위에 법적 책임이 있고 다음에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용어들이 병행해서 쓰입니다. 자선적 책임이란 말로도 쓰고 그다음에 기업 시민적 책임이라고도 씁니다. 원래 썼던 말은 캐롤이란 CSR 분야의 저명한 경영학자가 원래 사용한 최초의 용어는 자의적 이를 뜻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행한다는 뜻이 저기 써 있는 discretional이라는 용어였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자선, 필랜스로픽이나 기업 시민, corporate citizen이란 개념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회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밑에 경제적 책임이 깔려 있어서 기업은 무엇보다 다른 모든 가치에 앞서서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데 그것은 수익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공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기업이 아닌 것이죠. 일단 기업은 경제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주 자본주의 시대에서 주식회사 등 많은 주식회사 등이 주주에게 갖게 되는 책임, 투자자에게 갖게 되는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제적 책임만이 기업의 책임으로 간주된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주주 자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방식에서는 기업이 이익을 내어 그 주주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주기 위해서 미국 월가 같은 곳에서 흔히 나타났듯이 종업원을 해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주가를 올리고 주당 순수익을 올려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해주는 것이 좋은 기업이란 인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우리가 리처드 기어가 나오는 프리티 우먼에서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나온 리처드 기어는 줄리아 로버츠와의 사랑 과정에서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기존의 자신의 기업관이나 자신의 기업 사냥꾼으로서의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해법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R을 영화에서 가장 소박한 형태로 구현한 게 프리티 우먼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을 노동자를 해고하고 자산을 매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 뭐 이런 것이 소박한 형태의 CS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적 책임을 넘어서 다른 추가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할 때 캐롤 같은 경영학자는 그래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과 기업 시민적 책임이란 세 가지 단계를 위에다 더 놓았습니다. 법적 책임은 당연히 세금 탈세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뭐 보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을 기업이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CSR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의 범위는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윤리적 책임의 많은 영역이 법적 책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횡령과 배임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있어서 그러한 CEO의 책임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엄격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리적 책임이 법적 책임으로 넘어간 사례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서 줄어든 윤리적 책임의 영역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요망하는 기업 분위기에 따라서 새로운 책임들이 부과됩니다. 기업 시민 책임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 법인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인격성에 주목해서 기업도 민주시민 또는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리, 사회에서의 권리를 이행하는 것의 대응으로서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책임은 일반 시민이 지는 뭐 조세라든지 병역이라든지 다양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더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흔히 사람들이 사회공헌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과 많이 대칭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많이 하는 오해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CSR로 등치하곤 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사회공헌은 CSR에서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캐롤의 CSR 피라미드에서도 사회공헌은 기업 시민 책임 제일 맨 위에 있는 제일 높은 단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틀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것들은 정성같이 쓰는 것 자체로 사회공헌을 뜻하게 되고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에서만 책임을 묻는 재래의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뭐 카네기라든지 미국 기업들의 성장기에 있었던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카네기 재단이라든지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은 CSR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캐럴의 CSR 피라미드라는 4가지 단계를 가지고 CSR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넘어뛰어서 7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5이 아니고 7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동글뱅이들이 2, 4, 6, 7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그림의 한가운데에 조직 지배 구조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를 말하죠. ESG라고 아까 3가지로 사회적 기업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ESG가 지금 코트의 모양으로 활짝 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가운데 거버넌스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그 SG가 옆에 꽃잎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이 7가지 모양입니다. 이 7가지 접근 방법은 2010년 ISO, 즉 국제표준화기구가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자들 대표들과 함께 만들어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한 사회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에서 정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일종의 CSR에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지만 여기서 기업을 넘어서 정부, 노동자, 소비자, 비정부 기구, 대학 등 다양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것이 ISO 26000의 이 사회적 책임 모델입니다. 흔히 ISO 26000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0년 11월 1일 발효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이 ISO 26000에 찬성했습니다. 이 ISO 26000의 접근 방법은 7가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가지 접근 방법은 또는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7가지 접근 방법이자 이해관계자인 ISO 26000은 동시에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ESG나 TBL, 트리플 버텀라인은 말씀드렸듯 버텀라인이 성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과 중심으로 CSR을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ISO 26000은 7가지 경제 주체의 7가지 의제를 가지고 CSR을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꽃잎으로 그려지지 않은 7가지 경제 주체는 산업계, 우리가 CSR에 들어가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정부, 소비자, 그 다음에 노동자, 비정부 기구 등이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주제는 저기 꽃잎으로 그려져 있는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이고 이 꽃잎들이 상호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꽃잎의 이 핵심 역할을 하는 해바라기에 씨들이 박혀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하는 것이 거버넌스가 됩니다. 이 7가지 설명 방법, 7가지 설명 방법이 ISO 26000이고 CSR을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정의한 방식이란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책임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많은 조직의 사회 책임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국제 거버넌스라는 CSR의 이 사회 책임의 특징은 우리가 교토 의정서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고자 약속했던 것처럼 지구촌의 인류 문명이 모여서 스스로 우리 착하게 살자고 결의한 중요한 합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토 의정서라든지 파리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만 그런 것들은 범위가 환경이나 기후 위기라는 특정한 주제에 국한한 반면에 ISO 26000은 세계 자체를 책임 있는 사회로 바꿔 나가자는 인간 문명의 각성을 담았다고 볼 수 있기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인류가 더 나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유의미하게 생각해야 할 국제적 합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SO 26000은 저 꽃잎 모양에서 보듯이 7가지를 가지고 CSR을 설명하고 동시에 C를 떼어버린, 기업을 떼어버린 SR, 즉 사회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하나, 지구는 하나다. 그리고 지구는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근거가 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UN 보고서가 제시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그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확장되고 논의가 모이면서 UN 차원에서 인류 공통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수립한 것이 바로 이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1과 17은 연결되는 셈이죠. 왜 17이냐 하면은 유엔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2015년이 종료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종료됐으니까는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이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공통의 인류 공통의 발전 목표를 세우면서 17가지 주요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에 SDG는 17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부 목표는 169개입니다. 여기 이 SDG를 설명하는 17개 아이콘은 인터넷이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사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7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들을 하나하나 인류 공통의 의제로 세분화하고 정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169개 세부 목표는 그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 달성 목표로서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행함으로써 인류는 조금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할 수 있겠지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공통의 글로벌 의제입니다. 세계 공통의 의제인 것이고요. 이것을 받아서 한국에서는 KSDG, 코리아,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KSDG에 따라서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가 자신들의 특성에 맞춰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할 것을 정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따라서 CSR의 개념이 ISO 26000의 확장을 거쳐서 세계와 지구 그리고 국가, 사회 단위로 넓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더블 버튼 라인이나 트리플 버튼 라인이나 그 다음에 캐롤의 CSR 피라미드는 2, 3, 4 이런 식으로 CSR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지만 ISO 26000에 가면은 사회 책임을 기업을 넘어선 모든 조직의 사회 책임으로 확장하였고 이러한 확장이 지구촌 그다음에 글로벌한 의제에 이르게 되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공통의 합의로 이르게 됩니다. ISO 26000 자체도 세계적인 합의였던 만큼 그러한 세계적 합의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전면적인 위기,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통의 전면적 위기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의제를 만들어낸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회책임 의제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포괄성을 지니게 되지만 그 안에서의 CSR이 관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CSR은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모든 곳에서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를 가치를 창출하고 현대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현대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섹터가 힘이 결국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SR은 결국 SDG라는 형태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그 안의 핵심은 여전히 CSR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형태로 시민과 국가와 공공 등 다른 분야의 책임을 널리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약화나 상대적인 경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SDG라든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더 강한 책임 이행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숫자로 살펴본 CSR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